도로교통 관련 법령 해설, 난폭 보복운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난폭 운전죄는 도로교통법 46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처벌 규정도 같이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자동차하고 원동작이 자전거를 운전하면서 신호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등 9가지 항목을 한 번을 반복적으로 또는 2개를 한꺼번에 했을 경우에 난폭운전죄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형사입건 되는 것입니다. 보복운전죄는 형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손괴, 특수협박죄 등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2건 다 비슷하거든요. 난폭운전죄는 도로교통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보복운전죄는 형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2가지가 운전하면서 매우 중요할 수 있는데 가끔씩 보시게 되면 범죄인지를 모르면서 처벌된지를 모르시면서 운전하시는 분들 가끔씩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폭운전죄로 기본적으로 형사입건이 되게 되면 벌점이 40점이 부과가 되고요. 보복운전으로 형사입건이 되게 되면 벌점이 100점이 부과가 됩니다. 구속이 될 경우에는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이나 똑같이 다 운전면허가 취소가 됩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차가 잘 가고 있죠. 근데 되게 빨리 갑니다. 과속으로 진행하고 있고 그러다가 우측에서 이제 사고 난 지점이 보이죠? 그러니까 그 다른 차들을 앞질러 가거나 앞지르게 하거나 또 진르게 하거나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다른 피해가 없거든요. 혼자 운전하시다가 큰 피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진로 변경 중 사고로 진행이 됩니다. 탑승자가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상해에 대해서 교통사고처벌특례법을 적용받아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 더 고민할 것이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책임을 묻습니다. 교통사고는 그래 경미한 과실이니까 책임 안 물을 거야. 그런데 운전 행위가 보니까는 난폭하게 운전했어. 이럴 경우에는 교통사고와 별도로 난폭운전죄로 형사입건을 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 행정처분이 뒤따르죠. 교통사고와 별도로 운전한 행위가 나온다 그러면 그 벌점이 부과가 됩니다. 난폭운전죄 40점, 그리고 교통사고에 대한 원인행위 10점, 또 사고 결과에 대한 15점, 3가지 합쳐져서 총 이 사건은 벌점 65점을 부과받게 되고 65일 동안 운전면허가 정지가 됩니다. 보복운전의 대표적인 유형을 보겠습니다. 보복운전은 난폭운전죄와 다릅니다. 난폭운전죄는 혼자 이렇게 위험하게 운전하는 것이지만 보복운전죄는 피해자가 있습니다. 운전하는데 기분 나쁘다고 고의로 상대방 차 앞에서 꽉 급제동 해버리는 경우, 또 신호 대기중인 차를 밀어붙이거나 상대방 차량에 갑자기 끼어들어서 위협을 주는 경우, 또는 앞을 가로막거나 또 진행하면서 후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욕설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 모든 경우가 이런 부분의 경우가 보복운전의 대표적인 유형이 되겠습니다. 고속도로입니다.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용차 한 대가 끼어들어요. 잘 가고 있는데 앞에 가로막고 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뭐죠? 보복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운전 전에 두 운전자 간에는 서로 시비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측에 있는 차, 그러니까 앞에 있는 차가 지금 멈췄죠? 우측의 차로는 씩씩 달리고 있는데 1차로 멈춰 있습니다. 되게 위험한 운전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블랙박스 운전자가 영상을 잘 확보해서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경찰관은 영상을 통해서 확인된 차 번호를 통해서 운전기사분 오시라 했고요. 아니 왜 거기 멈췄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너무 기분이 나빠서 혼내키려고 교육시키려고 했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경찰관은 여기서 멈추게 되면 그 블랙박스 운전자가 너무 무서웠고 정말 뒷차와 큰 사고가 날 수 있을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운전자에 대해서
형법상의 특수 협박죄를 적용해서 형사사건 시킵니다. 보복운전죄는 멈추게 되면, 고의로 막아서 멈추게 되면 위험한 물건 자동차입니다.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남한테 협박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 행위는 특수협박죄입니다. 특수협박죄는 형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형법을 적용해서 기소하겠습니다. 형사사건 시킵니다. 결국은 그 행위가 보복운전인 것입니다. 또 하나 볼까요? 판결문에 의한 사건입니다. 2013년도에 발생을 했고요. 고속도로입니다. 편도 2차로 도로이고요. 잘 가고 있습니다. 빨간색 승용차가 갑자기 끼어드는 거예요. 2차로 가던 차가 잘 가고 있는데 뛰어들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빵빵 하면서 왜 끼어들었어? 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서로 시비가 되죠. 빨간색 차는 아니, 그럴 수 있지 뭘 그래.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상대방이 또 이렇게 듣고 하게 되고요.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상당한 기간 동안 서로 시비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잘 가고 있었는데 그냥 그렇게 끝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서로 이렇게 이해하면서 헤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건 빨간색 차 1차로 가다가 꽝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뒷차가 끼익 하면서 멈췄습니다. 지금까지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복행위가 있기 때문에 특수협박죄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잘 뒷차가 꽝 봐가지고 그 뒷차를 앞에 있는 멈춰있는 차를 꽝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화물차가 받으니까 앞에 멈춰있는 차가 여러 대가 큰 피해 입으셨고요. 화물차 운전자가 사망해 버렸습니다. 이 사건 법원에서는 앞에서 멈춰있는 행위와 그 다음 멈춰있는 차들을 들이받은 차 모든 사고의 책임은 맨 앞에서 멈춘 차, 보복한 행위 차가 다 책임을 진다. 그렇게 해서 앞에서 고의로 멈추게 한 그 차의 운전자에 대해서 실형 3년 6월을 선고했고요. 항소심에서 오케이가 됐고 실제 형을 살았던 사건입니다. 정말 위험한 사건입니다. 고의 급제동에 따른 추돌 사건, 이 사건 앞에서 멈춰서 못 가게 막은 차, 그 차 운전자에 대해서는 형법상에서 말하고 있는 보복운전죄에 포함됩니다. 예, 급제동을 해서 못 가게 해서 또 실제 사고로 이어졌기 때문에 사고에 인과관계가 있다 해서 책임을 물었고요. 추돌한 차, 매일 뒷차도 잘못이 있습니다. 앞에 차가 멈춰 있으면 속도를 줄이고 미리 예방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복행위가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막연히 운전하다가 들이받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안전운전 불이행 또는 안전거리 미확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이 사망했기 때문에 책임은 안 지지만 만약에 본인이 사망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도 질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안전거리 미확보 전방 시스템화는 경과실입니다. 그래서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으면 큰 책임을 안 묻는 상황이 되겠죠. 네, 지금까지 난폭운전죄, 보복운전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난폭운전죄와 보복운전죄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난폭운전죄는 피해자가 없습니다. 보복운전죄는 피해자가 있는 것입니다. 운전하면서 시비하지 마시고요. 혹시 기분이 나쁘시더라도 그 블랙박스라든지 범법 신고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지 상대방하고 시비하면서 위험하게 운전하는 거, 고의로 들이받고 가는 거 정말 위험하니까 운전하시면서 그것만큼은 안 됩니다. 난폭운전 안 되고 보복운전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